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즌2 배종찬입니다. 여러분들 배추도사 배종찬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갑진년에 많은 일들이 또 값지게 잘 또 성공되고 성취되기를 염원드립니다. 자, 선거판도 구도 많이들 이제 관심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오는 총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피섭 이후에 어떤 상황이 연출될 것인가.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기대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섭당한 마당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할 수 있을까? 또 신당을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변한 게 없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이길 가능성 누가 확보해 줄 수 있겠냐? 누가 담보할 수 있겠냐?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또한 원칙과 상식 비명계죠.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표가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뭐 피습은 당했지만 동정적으로는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재판의 문제, 또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 문제,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국을 비롯한 돈봉투와 또 코인 리스크 문제, 온통 리스크예요. 이게 해소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거나 준연동형 비례투표제를 통해서 민주당의 경쟁력, 지난 대선 때의 약속을 지키는 믿음직한 민주당의 이미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또 원칙과 상식의 비명계 의원들은 도무지 마음을 거둘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또 하나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의 면면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은 대체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물론 아니라고 친명계에서는 발부동을 치고 손살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그 성향으로 보나 기존의 스타일로 보나 상당히 친명계와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원욱, 김종민 같은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실제로 뭐 노동계라든지 또는 뭐 여성이나 청년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대체적인 면면이 뭐 친명계, 바로 이재명 대표와 일맥상통하지 오히려 포괄적으로 통합적 성격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자, K-스테이트 리서치가 신년 여론조사로 조선일보와 함께 실시한, TV조선과 함께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 이낙연 신당이 출범하는 순간 민주당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해서 통합 비대위를 구성해라. 그리고 친명과 비명과 나누지 마라. 갈라치기 하지 마라.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탄희 의원까지 지역구를 걸고서 이재명 대표 약속 지키시오. 왜 약속을 개요?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하겠다는 것도 약속 안 지키고 왜 약속을 개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자, TV조선과 조선일보 그리고 K-스테이트 리서치의 조사 결과입니다. 자, 신당을 포함한 총선 지지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이게 무서운 거예요. 25%입니다. 국민의힘은 28%, 정의당은요 1%입니다. 이제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도 거의 존재 가치도 지금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의당의 모습인데 이준석 신당이 7%예요. 7%인데 국민의힘은 28%, 이낙연 신당은 4%인데 더불어민주당은 25%입니다. 물론 선택하지 않은 비율도 상당히 높아요. 지지정당이 없다는 것도 27%나 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총선 구도에서 야권이 유리하다. 정권 심판론, 정부 견제론이 높다. 그래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더 많이 당선된다는 결과가 높은 것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가 여론고수 시즌1에서요. 그런데 총선 구도는 야권에 유리한데 그래 윤석열 정부 심판하게 야당 후보가 더 많이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이래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니, 총선 구도는 야권에 유리한데 지금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서 물어봤더니 신당을 포함한 총선 지지율을 물어봤더니 민주당은 25%, 국민의힘은 28%, 이준석 신당은 7%. 이준석 신당이 이낙연 신당보다도 더 높게 나왔는데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높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준석 신당이 창당을 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을 가져갈 것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봐라. 이준석이가 나가서 광야를 뛰어다니니까 국민의힘이 타격을 받고 자초하는 거 아니냐. 널브러지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낙연 신당이 4%밖에 안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5%밖에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낙연 신당이 잔류를 해주면 좋은데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잠깐 시간만 넣죠.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이 입원해 있고 병원에 환자로 누워있는데 막 누워있는 사람들을 아픈 사람을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오래 가지가 않아요. 결국은 총선 국면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만 시작해서 끝나는 일정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조준하고 있는 원칙과 상식, 또 이낙연 전 대표,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썬소리를 하고 있는 또 두 명의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계속해서 이 목소리가 지금은 잠잠했다가 피습 때문에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 추모 행사에도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 김현철, YS의 아들도 참석을 했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게는 일단 피습으로 동정 자료를 얻고 재판도 그렇고 일정이 늦춰지는 게 있지만 본질적인 이 사필 기정 정치의 큰 흐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론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종찬이었습니다.